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함께 시장을 찾았다. 무화도 하나 살까? 몰라. 너 잘 먹잖아. 이거 집 뭔지 알아? 야채. 미나리. 미나리. 살짝 입맛을 다시는 자우 씨. 하나 사? 몰라요. 어머님 드세요. 어머님 좋아요. 어머님 싸요. 저를 안 물어요. 너가 요즘 물어지 마세요. 하니까 이거 맛있는 거 좀 해서 먹자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하나 사자고. 안 먹어요. 자우 씨는 요즘 입덧 때문인지 금세 먹고 싶다가도 비위가 상해 못 먹는 경우가 많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며느리가 한 입이라도 먹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권해보는데 따뜻할 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어머님 드세요. 저는 입덧이에요. 못 먹어요. 어머니가 2개 다 먹어요? 네. 다 먹어?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 임신한 며느리가 잘 먹지 못해 속이 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에 대보려고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순흥 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아주. 요즘에는 입덧 때문에 그냥 음식을 도통 입에 안 대고 매일 굶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먹어야 튼튼한 아기도 낳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잠시 후 장에서 사온 창거리로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우 씨. 그런데 자우 씨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잔뜩 굳은 표정. 어쩐 일인지 통 말이 없다. 한국 음식의 냄새를 맡기가 힘든 걸까? 음식을 해드리지는 못해도 식사 준비만큼은 돕고 싶지만 아무래도 속이 좋지 않은가 보다. 아버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맛있게 그래. 드세요. 그래. 들어. 같이 먹어야지. 먹자. 저는 이따가 먹어요, 그냥. 왜? 지금 못 먹어요. 못 지금. 먹겠어? 큰일 났다. 아이고. 이따가 먹어. 시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걸 알면서도 함께 먹지 못하는 자우 씨. 보름이 넘도록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다. 글쎄 과일은 그런 좀 먹는데 밥이나 김치 같은 거 우리 이제 한국 음식 그런 거를 주로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김치도 맛있다고 그러고 먹고 음식 뭐 이렇게 주면은 맛있다고 그러고 먹는데 요즘은 뭐 먹으라면 전부 다 맛이 없다 그러고 그런 거죠. 점심때가 한참 지난 시간. 부엌에서는 자우 씨가 뭔가를 만드는 중인데 뭐하니? 라면 끓여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뭐 일단 먹는 거니까 일단 먹어야 하니까 그냥 놔두죠. 뭐 끓여 먹게. 그나마 라면이라도 먹어야 할 정도로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우 씨. 라면 매일 먹어요. 건강 안 좋아요. 그러나 지금 라면만 먹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아기에게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언제 끝날지 모를 입덧 때문에 자우 씨와 가족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내가 입덧이 심해서 거의 식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5kg 정도 몸무게가 빠진 걸로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입덧이에요.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요. 친정 엄마 베트남 음식 잘해요. 먹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친정엄마 대신해서 베트남 음식을 그냥 항상 차려서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된 신나는 프로젝트.
막내딸 같은 며느리 자우 씨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알아낸 후 만드는 방법을 배워 시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요리 완성하기. 먼저 며느리 자우 씨가 먹고 싶어하는 베트남 음식을 알아내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시아버지가 만난 사람은 이웃에 살고 있는 며느리의 베트남 친구다. 뭐 좀 물어보려고. 우리 자욱이가 네. 임신해서 밥을 못 먹거든. 그래서 우리 뭐 먹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여주 이런 거 여주에 그런데 자우 씨가 먹고 싶어하는 여주란 우리나라에서는 쓴 오이라고도 하는 밥과의 채소로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 여주가 잘라서 고기에 넣어서 그거 삶아서 먹고 싶어 그래요. 오이처럼 모양처럼 있는데 너무 쓰다 그래 그거. 수다. 네. 여자 엄마 저기 수고해서 고맙고 네, 감사해. 고맙습니다. 아. 네. 글쎄 뭐 오이에다 뭐 이렇게 한 오이같이 생겼다는데 잘 모르지 그거를. 시어머니 순흥 씨는 자우 씨가 다니는 한국어 교실의 선생님을 찾았다. 뭐야, 음식을 좀 뭘 잘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못 먹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게요, 저- 어머니. 그러면 저기, 제가 예. 수업 시간에 뭘 내가 좋아하는지 몰래 만들어서 좀 예, 그러시게요? 줘보게. 좋아하겠어요. 예. 자, 친구 집에 놀러 갈 거예요. 과연 수업 시간을 통해 며느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알아낼 수 있을지? 얼마예요? 비행기는 16,000원, 배는 8,000원이에요. 그럼 배로 해주세요. 단 음식 좋아해요? 단 음식 어떤 거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묻는 선생님. 자우 씨도 뭐라고 답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인데 좋아해요? 자, 차우 씨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어요? 친구 먹고 싶어. 친구? 숙주나무하고 파인애플하고 생선하고 끓여요. 끓여요. 끓여서 먹어요. 맛있어요. 자우 씨가 먹고 싶어하는 베트남 음식은 신맛이 나는 베트남식 탕 요리와 쓴맛이 강한 여주 요리. 과연 둘 중에 어떤 요리를 만드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러 서울까지 올라온 두 사람. 며느리를 위한 베트남 요리를 책임질 전문가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는데 신국이라는 뭐 음식이라는데요.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음식이군요. 예. 신부모 아버님은 며느리한테 뭘 해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 저기 저 여주라는 게 여주 저는 잘 모르죠. 여주라는 음식이 먹고 싶대요. 네. 근데 이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임산부가 좀 그걸 좀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또 먹고 싶은가 본데요. 요즘에 제철이 아니라서요. 신국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보다는 좀 아쉽지만 드디어 특별한 식탁의 메인 메뉴 결정. 신맛이 나는 신국 그리고 시큼하고 아주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샐러드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많이 먹었던 식재료들을 사용해서 이 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육수는 닭고기로 담백한 맛을 냈고 또 이제 숙주라든지 고수라든지 이런 베트남에서 평소에 먹던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이 며느님의 입맛을 맞췄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며느리 자우 씨도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도착한 곳은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오늘은 종이공예 수업이 있는 날. 무얼 만드는 걸까? 선생님의 설명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자우 씨. 자우 씨 몰래 멀리 서울까지 와서 베트남 요리를 배우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역시 전문가의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메모까지 해가며 열심이다. 이게 이제 고수거든요. 이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버님도 한번 맡아보세요. 레몬 재료조차 낯선 음식. 냄새가 독특하죠? 한번 또 이렇게 진짜 그렇다. 드셔보세요. 이렇게. 맛이 좀 독특하죠? 향이 좀 이상하네. 네, 이상하시죠? 근데 며느님이 이런 거.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어머님이 혹시 농사 지시면 이런 고수도 키우세요? 심었어요. 심으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씨를 가져왔더라고요. 네, 잘하셨네요. 심었는데 원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되면은 이제 심어서 해줘야지.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요리 실습을 해볼 차례. 생선 손질은 시아버지가 담당하기로 했는데 잘하시네. 평소에 낚시 좋아하시나? 잘 오쇼. 살이 잘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꼭 눌러요 얘를. 네. 꼭 누르고서 살살살살 하셔. 처음치고는 잘하신 거죠. 근데 살이 다 없어지네. 이거- 아까워라. 며느리 먹을 건 다 버리시네. 서툴지만 열심인 모습.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난다. 생선과 해산물, 닭고기를 우려낸 육수가 완성되고 쭉쭉 이렇게 찢어보세요. 이제는 요리에 좀 익숙해졌나 싶을 즈음 아버님의 손을 안 사랑이. 닦았어. 네, 그 요리할 때는 가장 기본이 이게 청결인데 아버님 손담 닦으시고 요리 만드셨어요? 예,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리 초보티를 제대로 내는 시아버지. 내일은 아내와 단 둘이 만들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한편 종이 공예 교실을 찾은 며느리 자우 씨는 종이 카네이션을 만드는 중.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이거 카네이션 저는 만들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주세요.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생화처럼 보일 만큼 꽃잎 하나하나 정성을 담은 시부모님을 위한 카네이션이 완성되고 자우 씨가 정성을 다해 종이 카네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시아버지 역시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꼼꼼히 메모해가며 요리를 배웠다. 드디어 완성된 베트남식 탕요리. 과연 며느리 자우 씨가 먹고 싶다던 그 음식이 맞을지? 싱겁죠? 아주 싱거 맛은 좀 싱거운 맛인데 또 먹을만하죠? 맛은 독특하잖아요. 괜찮은데 왜냐면 먹을만한. 닭고기. 같이 곁들여 먹을 베트남식 레몬 소스 샐러드까지 배우고 나니 한결 자신감이 생긴다. 만들어 보니까 뭐 그냥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할 것 같아. 여기 이제 메모했으니까 뭐 그냥 따라서 할게. 메모한 대로 하면 될 거예요. 아버님 책임이 되게 크시네요. 내일 요리가 잘 되려면 아버님 메모해 가야 하는데. 제가 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우신 거 내일 잘 만드셔야 돼요. 네. 아시죠? 네, 우리 네. 한번 한번 할까요? 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 날 오후 오늘은 깜짝 이벤트가 예정된 날이기도 한데 집사람들이고 병원 좀 갔다 올게요. 갈게요. 태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아들 부부. 저리 좀 나 좀 보고 가. 기니 아들에게 할 말이 있는 눈치다. 갔다가 예. 좀 천천히 오라고. 아 왜요? 내가 뭐 좀 만들어서 저기 뭐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 진짜 그거? 그때 천천히 오라고. 알았어요. 전화 주세요. 갔다 올게. 갔다 와. 천천히 오라고 당부하긴 했지만 아들 내외가 나가고 나니 바빠지는 마음. 빨리 옷 입어. 레몬. 어제 꼼꼼히 메모해둔 수첩을 챙겨 시장에 가긴 했는데 생선 하나 사기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만 머리만 잘라. 아니. 그냥 담아요. 우리가 잘라. 그냥 담으래요. 임신 후 몸무게가 늘어나기는커녕 되려 5kg이나 빠져버린 며느리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가장 크고 좋은 것들로만 골라 며느리를 위한 요리 재료 구입 완료.
마지막으로 꽃집에 들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장미꽃도 좀 한 송이 몇 송이 넣으시고. 아니 요 이쁜 걸로 좀 골라서 좀 넣어줘요. 꽃바구니로요? 깜짝 파티가 성공할 수 있을런지. 어느 분 선물해 주실 거예요? 아 저기 우리 며느리 며느님? 예. 임신해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축하 파티 할 거예요. 아. 당신이 좀 잘 만들어.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 단 하루의 특별 수업만으로 며느리가 맛있게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앞치마를 입은 모습이 이제는 썩 잘 어울리는 시아버지. 아버님 오늘은 손 씻으셨나요? 예. 이제 우리 며느리가 먹을 건데 이거 깨끗하게 해야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탕에 들어갈 생선포 뜨기는 시아버지 담당이다. 어때요? 잘 뜬 것 같아요? 잘 뜬 것 같아요. 잘 떴어요. 잘 떴는데 저 뼈에 살이 많이 붙었네. 그거는 이따가 육수에 육수에 넣어요. 넣으면 돼요. 근데 님 일부러 육수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넣는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 시각 병원을 찾은 자우 씨. 늘 잘 먹지 못해 뱃속 아기에게 안 좋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심장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잠깐만. 잘 들릴 거야 아마 더 크게. 이제 겨우 임신 7주지만 건강하게 뛰고 있는 아기의 심장 소리. 새삼 부모가 되었음을 실감한다. 되게 찡하네요. 내 애가 저기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찡하네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는 3개월. 다행히 검진 결과 아기와 엄마 모두 건강한 상태. 애기한테 영양분을 많이 못 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예. 그 아기보다도 엄마가 더 문제. 그래서 예. 정 못 먹으면은 중간중간 병원에 와가지고 예. 수액제 맞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후 첫 번째 정기 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남편 종철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창 요리 중이던 아버지. 여보세요. 아니 뭐 준비하신 건 다 하셨어? 아직 멀었습니다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알아서 이따가 와.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고. 진료 끝나고. 시간 가는 줄 까맣게 몰랐던 두 사람. 이거 어딨어? 요지? 뭐지? 응, 빨리 가자. 아이 급해요. 빨리. 시간이 애들은 올 시간 돼가는데 뭐해요? 아버님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갑자기? 아니 시간은 자꾸만 되고 애들은 올 시간 되고 급하니까 어떻게 해? 빨리 해야지. 에? 됐어. 뭐야 또 나 이렇게 진료가 끝났다는 전화를 받고 나니 마음이 더 급해진 탓인지 늘 사용하던 이쑤시개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거실과 주방을 몇 번 오가고서야 찾게 된 이쑤시개. 껍데기 까요. 내장. 아무리 바빠도 요리의 순서를 생략할 수는 없는 법. 몸에 좋지 않다는 새우 내장까지 꼼꼼히 손질한다. 다 해요? 다 해. 내일 남겼어요. 한편 부모님의 깜짝 파티 계획으로 예정에 없던 데이트를 즐기게 된 종철 씨와 자우 씨. 스톤마이너들 채석장이었다고 여기가. 그래서 다 돌들이 많아. 이게 채석장이라서. 잠시 후 벌어질 일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걸르는 거 책 좀 하나 준비 좀 해주시고. 이제 며느리를 위한 요리 준비도 막바지. 이거는 우리 탕
탕 요리가 끓는 동안 샐러드에 들어갈 레몬즙을 짜서 재료들과 함께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있는 힘껏 레몬즙을 짜는 시아버지. 온 집안에 시큼하고 상큼한 레몬 향기가 진동한다. 며느리 밥에 저 맛있는 밥상 차려줄래다가 저기 팔병 나겠어. 몸살 나겠네. 지금 저기 5시 지금 10분 돼 가잖아. 그러면 여기 한 6시 정도 도착할 수 있게끔 해서 와. 며느리가 먹고 싶다던 신맛이 강한 베트남식 탕 요리와 샐러드가 완성되고 거실 한가운데 축하의 의미를 담은 꽃과 시부모님의 사랑으로 만든 요리가 있는 식탁이 차려졌다. 아우가 이거 엄마 아빠가 만드는 건데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나야 돼.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는 건데 다 먹어라. 그리고 건강해라. 그리고 사랑해. 사랑한다. 약속한 6시. 며느리를 위한 식탁도 준비 완료.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자우 씨와 남편 종철 씨. 평소와 달리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거실에 조금은 놀란 듯한데 어리둥절한 표정의 자우 씨. 다녀왔습니다. 네. 네.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그래, 들어와. 축하해요. 하지만 이내 환한 웃음이 번진다. 맛을 이거 봐. 신고 한번 맛봐. 엄마 아빠가 끓인 정성을 거야. 다해서 만들었어. 며느리를 위해 시부모님이 직접 배워 만든 베트남 음식. 과연 그 맛은? 어제 서울 가셨대. 가서 서울 가서 아, 그렇구나. 많이 고맙습니다. 힘들어요, 아버님. 맛있게 먹어줘서 좋아. 맛있다고 해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이런 기분일까. 잘 먹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마음이 흐뭇해진다. 맛이 되게 강해. 드세요. 더 갖다 먹어. 이따가 더 먹어요. 지금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불러요. 다 먹어서. 정말 오랜만에 음식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자우 씨. 기분 좋아요. 저렇게 잘 먹으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너무 애가 탔는데 지금. 잘 먹어서 좋아요. 고마워요. 자우 씨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오늘 아버님, 어머님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고맙습니다. 술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라. 자우 씨의 선물은 바로 어버이날에 드리려고 만들어뒀던 종이 카네이션. 저는 만들었어요. 만든 거야? 만든 거 종이로. 집에서 시부모님과 며느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꽃처럼 예쁘게 피었다. 제가 못 해주는 직장 다니냐고 바빠서 못 해주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 신경 써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드릴 뿐이죠. 오늘 저는 많이 서프라이즈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요. 오늘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신국 만들었어요. 저는 많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어머님 많이 사랑해요.